아이폰 16 프로 모델을 사전 예약으로 구매했어요. 사실 갤럭시 폴드 6를 잘 쓰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신제품을 못 참는 성격상 일단 질러서 만져보고 바꿀지는 나중에 결정하자는 생각이었어요. 색상은 저는 원래 흰색을 좋아하지만 아이폰 14, 15를 모두 흰색으로 써서 이번에는 한 번도 안 써본 블랙 티타늄 모델로 골랐습니다. 이번에는 동봉된 액세서리 포장 방식이 좀 바뀌었네요. 포장 뜯기도 훨씬 쉬워지고 보기 좋게 타원형으로 말려 나왔습니다. 새로 산 제품에 처음 필름을 벗기는 순간은 참 기분이 좋네요. 첫 세팅할 때 동작 버튼을 소개해주고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 15 프로에서 처음 생긴 이 동작 버튼은 볼륨 버튼 위에 있는데요. 기존에 있던 토글 스위치처럼 무음 모드로 쓰거나 집중 모드, 카메라, 손전 등 단축어까지 다양한 기능을 매핑했을 수 있어요. 저는 원래 카메라 기능으로 매핑했었는데 이제 카메라 제어 버튼이 새로 생기면서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졌네요. 액션 버튼은 그냥 무음으로 설정하니 이어서 카메라 제어 설정이 나옵니다. 물리 방식과 터치 방식이 혼합되어 카메라 관련 기능을 조작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이용 방법은 세팅이 완료되고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전작인 아이폰 15 프로와 비교해 볼게요. 아이폰 16 프로는 블랙이고 15 프로는 화이트라서 베젤 색 차이는 감안해 주세요. 아이폰 16 프로의 베젤 크기는 1.41mm, 1.43mm인데 아이폰 15 프로는 1.55mm 정도였어서 약 0.1mm 정도 차이가 납니다. 워낙 작다 보니 육안으로는 비교하며 차이를 알기 어렵지만 전체 디스플레이를 한눈에 보면 조금씩 더 얇아진 게 체감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체적으로 본체 크기도 조금 변경이 되어서 커졌습니다. 세로는 약 3mm, 가로는 약 1mm가 더 커졌어요. 나란히 놓고 보면 왼쪽의 16 프로가 확실히 높이가 더 커진 게 보이시죠? 폭의 크기는 많이 늘어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역시 커졌습니다. 참고로 두 기기의 두께는 8.25mm로 동일합니다. 베젤이 조금씩 작아지고 본체의 크기는 커지면서 화면 크기도 6.1인치에서 6.3인치로 커졌어요. 이에 따라 화면 해상도도 조금씩 더 늘어났습니다. 자, 이제 제가 메인으로 쓰던 갤럭시 폴드 6에서 데이터를 옮겨주려고 하는데요. 갤럭시 폴드 6가 새로운 기능도 많고 사용하면서 즐거운 경험이었지만 저는 대부분의 기기들이 애플 생태계로 맞춰져 있다 보니 에어드랍처럼 맥북으로 빠르게 파일을 옮기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었고 여전히 바형 스마트폰 대비 무겁고 두꺼운 폴드를 쓰기 부담스럽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폴드 6에서 아이폰 16 프로로 데이터를 옮기는 과정 보여드릴게요. 안드로이드에서 아이폰으로 옮기려면 전용 앱을 다운받아야 합니다. iOS로 이동이라는 앱을 구글 플레이에서 다운받으시면 돼요. 앱 개발사는 무려 애플인데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입점해 있는 게 신기하네요. 이용 약관과 권한 등에 모두 동의를 해준 뒤 아이폰에서 나머지를 진행합니다. 데이터를 옮길 아이폰은 초기 세팅 상태로 시작해야 하고 앱 및 데이터 전송이 나올 때 안드로이드에서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아이폰에 확인 코드가 나오고 갤럭시에서 코드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럼 잠시 후에 데이터 전송할 항목들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메시지, 연락처, 캘린더, 구글 계정, 사진 보관함, 앱 등을 옮길 수 있어요. 저는 구글 포토에 사진이 백업이 되어 있어서 사진은 안 옮길 거고 최소한으로 필요한 메시지, 연락처, 구글 계정을 체크해 두었고 조금 더 내려보니 앱 항목도 있어서 이것도 체크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 계속을 누르면 아이폰으로 데이터 전송이 시작됩니다. 사진을 옮기지 않아서인지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았어요. 그럼 전송 완료가 뜨고 기기는 애플 스토어에 무료로 재활용하라고 안내를 해주네요. 이제 갤럭시는 돌아보지 말고 바로 갖다 버리라는 애플의 메시지 같아서 재밌네요. 이제 아이폰에서 보면 연락처와 메시지, 구글 계정과 앱이 전송이 완료되었습니다. 국민 메신저인 카카오톡 백업을 잊었네요. 기존에 쓰던 폴드의 카톡에서 설정, 세팅으로 들어가서 대화 미디어 백업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저는 유료 서비스인 톡소라 플러스를 구독해서 해당 메뉴에서 하라고 뜨네요. 설정에서 찾아 들어가 보니 과거 데이터 보관하기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데이터 보관하기를 눌러주면 기존의 대화 내용과 미디어 파일이 백업됩니다. 그 다음 아이폰에서 카톡을 로그인하면 내용들을 그대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최소한으로 옮겨야 하는 데이터였고 문자 메시지나 통화 내역들도 그대로 옮겨져 왔습니다. 다만 그 외의 개별 앱들은 아이폰에도 유사한 앱을 찾아서 설치가 되긴 하지만 간혹 없는 앱들도 있고 새로 로그인을 해줘야 하는 건 어쩔 수 없네요. 특히 금융 앱들을 하나하나 다 인증해야 하는 게 귀찮겠지만 시간이 해결할 일 같습니다. 폴드 6에서 아이폰 16 프로로 이동한 첫 인상은 역시 작고 가볍다는 점이었습니다. 두께 차이가 있고 무게도 차이가 있어서 손에 훨씬 착 달라붙는 느낌이었어요. 나중에 갤럭시 폴드의 대화면이 그립긴 할 것 같습니다만 아이폰 16 프로도 디스플레이가 꽤 커졌고 폴드 6는 죽는 공간이 많아요. 유튜브 시청 기준으로는 작아진 화면이 큰 체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길거리에서 유튜브를 볼 때에는 펴지 않고 이렇게 커버 디스플레이로 본 적도 많아서 아이폰으로는 훨씬 더 길거리에서 쇼츠 등도 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폴드 6에서 아이폰으로 다시 돌아온 가장 큰 이유가 무게인데요. 아이폰 16 프로도 무거운 편이다 보니까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아이폰 16 프로의 스펙상 무게는 199g인데 200g으로 측정이 되었네요.
15 프로가 티타늄 소재를 처음 도입해서 187g으로 무게를 줄였다고 홍보했었는데 전작보다 무려 13g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폴드를 쓰다 보니 가벼운 게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꼈었는데 이렇게 다시 무거워지다니 아쉽습니다. 그래서 무게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가장 가벼운 필름과 케이스를 찾아보았는데요. 얇고 가벼운 PP 소재의 제트스킨 0.2mm 나노슬림 케이스로 골랐어요. PP 재질이 얇은 대신 기스가 많이 나서 티를 안 나게 하려고 검은색으로 골랐고요. 스펙 무게가 7g에 불과하니까 거의 강화 유리보다 가벼운 수준이네요. 케이스의 포장은 정말 심플합니다. 어차피 바로 버릴 거니까요. 이런 PP 재질이 사실 원가는 많이 안 들어서 알리에서는 2,000원대에도 파는데 제가 구매한 9,000원대에는 다소 비싸다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무게 때문에 산 거니까 바로 무게부터 재보았는데요. 상품 페이지의 7g과 달리 실측한 무게는 8g으로 나왔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만족스러운 게 다른 케이스들은 30g을 보통 넘죠. 본체와 결합해 보았는데 약간 빡빡하지만 딱 맞았습니다. 블랙 티타늄 컬러의 아이폰 16 프로의 본체와 딱 맞네요. 다만 후면에 애플 로고가 비쳐 보이지 않는 건 좀 아쉬웠습니다. 워낙 얇다 보니까 맥세이프 자석이 없어도 본체 자석으로 잘 붙어요. 필름도 무거운 강화 유리 대신에 PET 보호 필름으로 골랐는데요. PET는 잘 휘어지지만 표면은 딱딱한 플라스틱 필름 소재로 강화 유리보다 경도는 약하지만 일단 가볍다는 게 저에게는 가장 중요했어요. 배송 박스 상태가 별로 좋진 않았는데 뭐 내용물만 괜찮으면 되니까요. 안에는 2장의 필름과 충전 단자에 끼우는 가이드가 들어있습니다. 앞뒤 보호 필름을 벗기기 전이지만 일단 재보면 5g 정도가 나오네요. 부착하기 전에 동봉된 에탄엘 솔로 먼지를 잘 제거해주고요. 먼저 아이폰의 충전 포트에 부착 가이드를 끼워서 고정해 둔 뒤에 가이드의 구멍에 맞춰서 필름의 구멍을 끼워 자리를 잡아주면 됩니다. 고정된 아래쪽부터 가운데를 위쪽으로 눌러주며 부착해 주었습니다. 이 PET 재질이 얇은 재질이다 보니까 강화 유리와 다르게 기포가 쉽게 생겨요. 그래서 동봉된 밀대로 밀어서 기포를 모두 제거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표면에 붙어있는 프로텍터를 제거하고 가이드를 빼주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무게를 재보니 203g이 나오네요. 이렇게 필름에 케이스까지 장착한 풀세트의 무게는 겨우 211g에 불과했습니다. 보호필름 3g에 케이스 8g이 합쳐서 겨우 11g밖에 늘지 않았어요. 일반적인 강화 유리는 10g, 케이스는 30g에 달하는 걸 생각하면 30g 이상 감량한 것이라 만족스러웠습니다. 폴드를 쓰다가 오니까 너무 가볍고 환성 컨트롤하기도 좋네요. 그 외에도 잠깐 사용하며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15 프로보다 충전 속도가 더 빨라졌다는 점이에요. 예전에는 20W 넘는 걸 보기 어려웠는데 이제 24W까지 나오네요. 물론 과충전을 막기 위해서 전혀 배터리가 낮은 상태에서만 이런 고속 충전이 됩니다. 새로 생긴 카메라 조정 버튼은 몇 번 사용해 보았지만 적응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저는 오른쪽으로 잡았을 때 엄지손가락이 바로 닿는 위치라 왼쪽 위에 있던 액션 버튼보다는 바로 카메라를 작동하는 게 훨씬 편했어요. 하지만 그 외에 화면 배율을 조정하거나 카메라 모드를 변경하는 것은 직관적이지도 않아서 따로 공부를 하고 익숙해져야 할 것 같았고 굳이 화면 터치를 안 하고 여기를 써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조정 기능 말고 액션 버튼처럼 다른 기능을 매핑할 수 없는 점도 아쉬웠어요. 액션 버튼은 단축어 세팅까지 되어서 마음대로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었거든요. 나중에 카메라 반셔터 기능이 나온다고 하는데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카메라 조정 버튼이 굳이 아이폰 16으로 갈아탈 이유까지는 되지 않는 것 같네요. 여기까지 아이폰 16 프로의 언박싱과 첫인상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전 갤럭시 폴드 6에 빠져들었다가 2달 만에 갑자기 아이폰으로 기변하게 되었는데 아이폰 15 프로를 사용했던 사람으로서 일단 화면 크기가 커진 점이 가장 좋았고 앞으로 출시될 애플 인텔리전스를 조금이라도 빨리 만나보고 싶은 마음도 컸습니다. 아이폰 16에 맞춰 새로 출시된 iOS 17도 세련되고 재미있는 사용 경험이었고요. 폴드 대비로 말씀드리면 역시 바이형 휴대폰을 쓰는 게 더 익숙하고 편하더라고요. 새로 생긴 카메라 조정 버튼도 기능상 이문점은 들었지만 어쨌든 카메라를 훨씬 빠르게 켤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무게가 무거워졌다지만 가벼운 필름과 케이스를 장착하니 크게 체감되진 않았어요. 물론 필름과 케이스의 내구성은 약해서 자주 교체해주면서 사용하려 합니다. 아이폰 16 프로의 실사용 후기는 한 달 정도 메인폰으로 사용해본 뒤에 다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인사이트 IT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